안녕하세요. 노년의 질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평온하고 의미로 가득하기 바라는 진심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지혜와 성찰을 나누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 이후 갑자기 건강을 잃고 단력하게 되는 이유와 반대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도록 점점하고 심지어 마라톤에도 참가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70세를 채우기도 전에 점석이 녹게 되는 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습관,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축처럼 맞물려 우리 노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일본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와다 히데키 박사는 저서 70세, 노가의 갈림길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전합니다. 70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즉, 노화는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7가지 산실을 살펴보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6가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6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철학이자 지혜입니다. 그리고 각 방법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일깨우는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 6가지 중요한 실천법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지혜, 고기를 피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진다. 두 번째 지혜,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운동은 의외로 이것. 세 번째 지혜, 친구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따로 있다. 네 번째 지혜,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할 것과 절대 줄여선 안 되는 것. 다섯 번째 지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이것을 매일 한다. 여섯 번째 지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것. 이제부터 각 지혜 하나하나를 그에 얽힌 철학과 실제 사례를 곁들여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노화가 빨라진다. 우리는 흔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노화는 동기와 흥미가 줄어들면서 가속화됩니다. 즉, 마음이 의욕을 잃으면 몸도 함께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 이젠 나도 늙었구나라는 자각이 생기면 점차 활동량은 줄고 근육은 감소하고 두뇌 활동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무리하지만 실제로는 70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 피로, 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한병으로 번지게 되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고기 섭취량은 약 80g. 반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300g 이상을 섭취합니다. 물론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고 두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70세 이후 오히려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노인이 되느냐, 환역 있는 장년으로 사느냐. 그 갈림길은 매일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 질문은 다음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노년기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섭취는 행복 호르몬과 삶의 동기를 지켜준다. 비록 우리가 미국인들처럼 하루에 수백 그램씩 고기를 섭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시아인, 특히 고령자들의 고기 섭취량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노화의 속도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왜 이처럼 의욕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결핍, 세로토닌, 결핍이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사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수치는 점차 감소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흔히 적는 기분 저하, 무기력함,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감정 지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감과 불안장애, 심지어는 사회적 고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다. 삶의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는 점이 희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백질, 특히 고기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원료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고기 섭취를 늘리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적이 아니다. 실제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집중력, 타인에 대한 관심, 삶의 추진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약으로 낮추기보다는 몸에 필요한 만큼을 식이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억지로 무리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이유로 고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식습관 하나에도 노화의 속도와 삶의 의욕을 좌우하는 결정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는다 해도 하루 대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사연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비활동성이 불러오는 건강 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혜, 비활동적인 생활이 건강 격차를 만든다. 노년의 풍경은 하나의 색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어떤 이는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며 반려인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삶의 질에 뚜렷한 격차가 생기는 현상은 이제 단순한 주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신체적 활동성입니다. 예컨대 젊은 사람은 수술을 받고도 10일 정도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술을 70대, 80대가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병원 입원이 노년기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차이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근육 감소, 뇌 기능 저하,
그리고 결국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한 운동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하지 않게 매일 반복 가능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의 산책, 집 주변을 걷는 것, 가벼운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심장질환, 당뇨, 치매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는 일상에서 움직임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체적 자립과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성은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교류, 사회적 활동, 대화의 빈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활동 못지않게 노년기에 더욱 절실한 또 하나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활동의 예지는 생존의 문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이라면 단 여흘의 휴식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단 10일의 침상 생활조차 회복 불가능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누워 지내는 생활은 단지 근육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 기능 역시 빠르게 저하되어 인지력, 기억력, 사고력 등 삶의 지도권을 지는 능력들이 미적같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 노년기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존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몸과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노년기에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깁스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간 건강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정정하게 자립적인 삶을 누리고 누구는 정선에 의존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두 가지 현실이 뚜렷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년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듯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70대는 과거의 70대와는 분명 다릅니다. 외모도 더 정이고 사고도 유연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도 익숙하게 다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만의 고유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동기의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다소 게으르게 지내더라도 두뇌나 근육 기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는 다릅니다. 조금만 활동이 줄어도 그 여파는 즉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년층이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흥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의지, 무언가를 해보려는 열정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동기 저하의 이면에는 전두엽 기능 저하와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존재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남성 호르몬이라고 사람이 살고자 하는 힘, 집중력, 사교성 등 선전방의 활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사람은 점점 느려지고 생기형된 눈빛과 함께 내면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 어느 날 문득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동기가 사라지면 활동이 줄고 그로 인해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내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무서운 병, 조용히 찾아오는 무기력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그 답은 몸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결, 사회적 관계, 감정적 교류 역시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조용한 노화의 가속 장치다.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눈에 띄지 않게 삶 전체를 갉아먹는 직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을 떨어뜨리고 식욕 저하는 결국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줄어드는 것이 질환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속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움직임은 불편해지고 이는 다시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대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60대에 마주하던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는 70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문턱에서 어떤 이들은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서서히 기능을 잃으며 뒷걸음질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70대에 어떤 습관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오롯이 나의 의지만으로 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는 특히 외부 조언, 즉 의사의 지시를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흔히 냉신해온 의사의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깊은 통찰입니다. 네 번째 지혜, 의사의 지시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따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의사의 조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선 그 조언을 맹신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잠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 질환, 특정 장기, 혹은 특정 증상에 특화된 전문가일 뿐이며 몸 전체를 바라보고 인생 전체를 고민하는 포괄적인 조언을 주는 것은 그들의 역할 밖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내과 의사는 폐와기관지 건강에 집중합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는 위와 장의 기능만을 보고 말하죠. 이처럼 대부분의 의사는 자신의 전문 영역 안에서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신체는 기별기관이 아닌 전체가 동시에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폐가 나빠졌다고 해서 폐만 따로 치료할 수 없으며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위만 따로 다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이 시기의 신체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기관을 치료하는 약물이 다른 장기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예컨대 심장장문이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권하는 약물은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승화지와 등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중안정제는 뇌에 가는 속도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치료든 이 조치가 과연 내 전반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제아트수 같은 유명 의사의 조언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특정 분야의 연구와 치유에 집중한 전문가일 뿐 노년기 전체의 삶과 존엄을 고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지시를 따르면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치료는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진정 도움이 될까?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것은 정인가? 아니면 단지 수치상의 변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노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보를 분별하고 내 삶에 맞게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지혜의 근육입니다. 이제 다음 지혜는 노년 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삶의 기본 습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은 절대 줄여선 안 되는지, 그 판단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어부이며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제후자의 건강이 악화되며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90대 부모를 돌보는 노로 돌봄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후 특별한 일이 없거나 취미가 없는 경우 사람들은 돌봄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가족을 챙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헌신이 자신의 삶을 침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돌봄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3년, 5년, 이제는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의 관계도 끊기고 자신만의 여가나 휴식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리적 고립, 육체적 피로, 정신적 소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닥쳐오게 됩니다. 돌봄을 받는 당사자 역시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삶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오히려 죄책감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는 돌봄이 끝난 후에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돌봄 대상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삶에서 목표를 잃고 자신을 잃고 심지어 자아가 무너지는 우울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분리해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돌봄 프로그램이다. 전문적인 요양시설, 방문 간병 서비스 등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가족 모두를 위한 더 현명하고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라 살아가는 이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충만이라 돌봄도 지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지혜는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습관이라는 일상의 힘입니다. 70대에 어떤 습관을 갖느냐는 그 이후 삶의 모든 장면을 바꾸는 지초가 됩니다. 6번째 지혜, 70대의 습관이 이후 인생을 결정한다. 삶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며 한 사람의 성격, 삶의 태도, 건강,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70대는 대부분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일정이 사라지고 일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시간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때 자신만의 규칙적인 습관이 없다면 시간은 흐름을 잃고 몸은 움직임을 잃고 정신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직접 활동이 사라지면 근육은 빠르게 약화되고 뇌의 신경망은 점점 느려지며 결국 삶의 활기와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점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 사람은 80대, 90대에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하루 30분 걷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걷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 등산, 수영, 가벼운 요가까지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연극, 미술, 서예, 바둑, 독서, 글쓰기와 같은 취미활동 역시 정신의 깊이를 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탁월한 장수 도구가 됩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훈련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틀선입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것은 단지 살아있는 노년이 아니라 존엄과 기쁨이 살아있는 장엄한 생의 후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을 어떻게 여는가,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로 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0세가 어떤 의미인지, 그 나이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관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70세는 노화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70세는 그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이 시기부터는 뇌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를 넘기며 이젠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빠지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시점에서 치매를 앓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즉, 대다수의 70대는 여전히 건강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 방식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큰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 없이 70대를 보낸다면 중년과 다르지 않은 활동적인 삶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단련을 실천하면 간병이 필요한 시점을 넘면 혹은 10년 이상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70대가 노화와 싸워서 잊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노화를 인식하고 그 흐름을 늦추기 위한 마지막 시기가 바로 70대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70세에서 많아야 8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 노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70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대는 노화에 맞서는 시기이며 80대 이후는 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은 무기력이나 고통이 아닌 존엄과 품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히 노화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85세를 넘기면 누구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움직임이 줄고 삶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언제부터 어떤 상태에서 맞이하느냐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몸과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다면 노년은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부정한 채 살아간다면 남은 15년, 20년의 시간은 자유가 아닌 무기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마지막을 경상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노화를 두려운 적이 아닌 이신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0대는 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이며 70대는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노화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구는 여전히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누구는 나이에 순응하며 평화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삶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노년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80대에도 맑은 정신과 자립적인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70대가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건강을 향한 작지만 성실한 행동, 관제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80대 이후의 삶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집 말,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은 흔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집착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 나눈 7가지 지혜는 단지 오래 살기 위한 비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글을 마주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보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6가지 지혜. 이 생을 길게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긴 여정을 얼마나 품위 있게 완주하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여정을 질병과 간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혹은 의미와 즐거움이 있는 건강한 삶으로 채우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6가지 지혜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고 여러분의 득실까지 활력 있게 이끌어주는 철학과 실천의 조화입니다.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몸을 더 걱정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유산 수치, 이 모든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곧 건강이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모두 제한하고 식사의 기쁨마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기쁨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70세 이후의 식습관은 단지 영양을 넘어서 정신적 활력과 면역력, 전반적인 삶의 질에 깊이 영향을 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뇌의 전두엽이 자극되어 행복감을 느끼고 의욕이 살아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음식 제한은 오히려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정신적 위축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해 동기저하와 무기력이 빠지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70세 이후에는 먹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층 중에는 외로움이나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술은 반드시 양을 제한하고 혼자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맛있게 먹는 삶. 그것이 바로 객실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완전한 은퇴는 피하십시오. 일에서 완전히 물러나 모든 활동을 멈추는 순간 몸도 마음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70세는 몸은 아직 움직이지만 마음은 쉬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쉬는 법을 잘못 배우면 우리의 삶은 너무 일찍 정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 진액 없이 쉬기만 하면 게으른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고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은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 결과는 치매, 우울감, 정체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간단한 일이나 활동, 산책, 재화, 간단한 업무, 봉사 등지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은 활력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노년기의 은퇴는 완전한 정지가 아닌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은 최고의 항노화 약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노동과 활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컨대 과거 일본의 나가노사는 평균 수명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부터 고령자들에게 일과 지역사회 활동을 권장하자 그 지역은 오히려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곳으로 탈바꿈이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승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존재 의미와 자긍심, 그리고 삶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창구입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과 활기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든 스스로 바꾸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노화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은 최고의 항노화 약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나가노 현입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평균 수명이 낮은 지역 중 하나였지만 1975년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고령자들에게 일과 봉사,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면서 그 효과는 치명통제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여러 해 동안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여성의 평균 수명 1위, 2015년에는 남성 전국 2위, 여성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가노 장수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곤충은 없는 식습관, 산악 지형에서의 걷기 활동 등도 언급되었지만 사실 오늘날 그러한 전통적 생활 방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자동차의 공급으로 걷는 시간이 줄고 도시화된 생활 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노가 여전히 장수지역으로 남아있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일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나가노에서는 노년 남성의 40%, 여성의 27.6%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한 승기가 아니다.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결국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심리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잠수지역으로 알려졌던 오키나와는 최근 들어 남성의 평균 수명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노년층의 낮은 취업률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노년기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은 이제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미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 나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일. 이러한 의미 중심의 노동은 정신적 활력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자연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지혜, 햇빛은 건강을 비추는 자연의 선물이다. 하루 중 가장 값비싼 약이 있다면 그것은 약국이 아닌 하늘에서 내립니다. 햇빛, 바로 그것입니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세로토닌 부족과 기분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햇빛을 직접 켜며 걸어보는 것. 그것이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꼭 멀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오거나 근처 공원에 잠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접촉하는 의식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햇빛은 뇌뿐만 아니다. 비타민D를 생성하려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수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낮에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책을 읽는 습관. 이러한 작은 행동이 노년기 삶의 리듬과 정서를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울감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햇빛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의 등불입니다. 다음 지리에서는 이 햇빛처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과 생명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햇빛은 수면과 감정을 조절하는 자연의 의사다. 햇빛은 단지 밝은 빛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율해주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햇빛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활기를 주는 동시에 이 세로토닌이 저녁 무렵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건강한 수면 주기를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고 낮과 밤의 균형을 맞추는 생체 리듬의 중심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자연 생성이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피로가 쌓이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시라도 햇빛 아래 머무는 습관은 노년기 삶을 밝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길,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 잠깐 나와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되살리는 자연의 의술이자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이제 햇빛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지혜, 운동은 젊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운동 능력의 유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을 넘어서 자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70대는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을 습관화하면 80대, 90대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운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의 산책, 주 2, 3일 가벼운 수영, 실내에서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가는 근육을 단련하기, 기간의 하강 동작은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절이나 등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체 운동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며 젊음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치합니다. 이제 몸을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뇌를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여섯째 지혜, 제거와 퓨전은 뇌를 정제 만든다. 몸이 멈추면 건강을 잃고 말이 멈추면 정신을 잃습니다. 70대 이후 사람들은 자유 시간이 많아지며 책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학습은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전두엽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의사소통, 판단력, 창의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을 하는 것,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강좌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기, 독서 모임, 역사 공부, 언어 교실 등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기, 직접 만남이 어려운 경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 나누기, 특히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연습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 말하고 공감하고 듣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류는 뇌의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적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회복의 지점입니다. 내진의 지혜, 100세까지 살아도 품이 있게. 심리학자마다 히데키 박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단기에서 3일만 아프고 평화롭게 떠나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한 6가지 지혜는 잭스를 향한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면역력 키우기, 완전한 엔트를 피하고 활동 이어가기, 일과 사회 참여를 통한 젊음 유지, 햇빛을 통한 세로토닌과 수면 리듬 회복, 지속적인 운동 습관으로 자립성 확보, 대화와 표현으로 뇌 건강 유지. 이 6가지는 단지 오래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가를 말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잭스 시대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준비된 사람만이 품위 있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뛴다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노화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방향, 그리고 노화의 질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고요히 늙어가고 어떤 이는 존엄과 에너지로 늙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면역력을 키우고 은퇴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며 매일 햇빛을 쬐고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타인과 자주 대화하며 소통하고 무엇보다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꾸준히 움직이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70대는 습관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작은 습관 하나가 80대, 9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긍정적인 습관을 하나씩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가장 단단하고 풍요로운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제 남은 날이 더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셨다면 그 마음에서 새로운 각성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면 당신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투자하면 당신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다면 그 미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은 나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의식과 태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도 노년의 지혜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노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지혜,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햇빛과 자연의 노출, 의미 있는 일의 지속, 감정 표현과 대화, 배움과 소통의 생활화. 이 모든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노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과 감사로 채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웃으며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존엄과 기쁨이 깃든 노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